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와디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쉬운 독학 태국어 첫걸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플라이 조나경 선생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어떤 회화를 공부할 거냐, 바로 14강 당신의 집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제목에서도 유추하실 수 있으시듯이 이제 우리가 어디 또는 어디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태국을 가면은 굉장히 일상생활에 써먹기 좋은 친구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도 또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또 회화를 공부하기 전에 핵심 단어들을 보고 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 you 이렇게 일성으로 내려주시면은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디에 있다라는 존재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는 저희가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me 해주시면은 얘도 있다가 돼요. 둘 다 있다죠. 그래서 사실 이 you와 me는 태국어 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기본 메인 동사가 되는데 둘 다 우리나라 말로는 있다라고 되다 보니까 요 두 친구들을 확실하게 비교를 해서 사용해 주시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 me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하다,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me와 you의 차이는 뒷부분에서 한번 예문들과 같이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T라는 단어는 이제 어디에 또는 어디에서라는 장소 전치사가 되는데요. 사실 요 T 같은 친구는 제가 태국어에서 마법의 단어라고도 말씀을 드릴 정도로 정말 너무 다양하게 쓰이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처음 만났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요 T 같은 경우는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너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배우시는 T는 이제 장소 전치사로 어디에서라는 의미가 된다 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사성으로 나이 해주시면은 어디, 어느라는 이제 질문,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단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한번 회화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의문사 나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갈 건데요. 일단 나이의 경우는 어디 또는 어느라는 의미를 가진 의문사, 질문을 만들어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T가 붙는다면 T 나이 해주시면은 어디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장소를 우리가 물어보기 위해서 써주는 친구겠죠. 그리고 보통 이 나이 같은 경우는 방향, 장소, 위치 전치사 플러스 나이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나이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치사들 세 가지를 제가 대표로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T, 아까 배웠던 애죠. 그래서 어디에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T 나이 해주시면은 어디에가 되겠죠? 어디에서 또는 어디서가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해주시면 얘는 장소에서만 쓰여요. 장소에서 어디에서부터라는 시작점, 출발지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된다. 그래서 영어의 from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짝나이 해주시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쓰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등 사성으로 해주시면은 이 친구는 장소, 시간 다 같이 쓰여요. 그래서 뭐뭐까지 to가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동사로 쓰이면은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등나이 하면 어디까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완료를 의미하는 이제 레우를 붙여서 등레우 해주시면은 도착했어, 이미 도착했어 라는 의미가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요 단어도 너무 많이 쓰이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꼭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의문사 나이가 쓰이는 예문들을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자, 하나하나 천천히 봐보도록 할게요. 반ของคุณอยู่ที่ไหนคะ
บ้านของคุณอยู่ที่ไหนคะ? 하면은 반 하면 집이 되죠. 그리고 ของคุณ 이제 너무 익숙하죠? 당신의가 되고 you 하면은 아까 어디에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티나이 하면은 어디에 있냐는 질문이 돼요. 그러면 요거는 당신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대답으로는 บ้านของผมอยู่ที่โซนครับบ้านของผมอยู่ที่โซนครับ해주시면은 자 먼저 저의 집은 you 어디에 있습니다. T-zone 해주시면은 zone이 뭐냐면 얘가 서울이 돼요. 너무 특이하죠. 그래서 zone 이렇게 해주시면 서울이란 뜻이 된다. 그래서 저의 집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태국어에는 리을 받침이 잘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자, พวกเขามาจากไหนคะ? พวกเขามาจากไหนคะ? 하면은 พวกเขา 하면은 그들이 되죠. 그들은 오다죠. จากไหน? 어디에서 왔냐라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라는 출발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되고 대답으로는 พวกเขามาจากกรุงเทพครับ. พวกเขามาจากกรุงเทพครับ. 해주시면은 그들은 마จาก어디에서 오다 그롱탭 해주시면은 방콕이죠. 그래서 그들은 방콕에서 왔습니다 라는 대답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예문들을 봐주시면은 질문이 먼저 나왔죠. 군มาถึงไหนแล้วคะ? 해주시면은 군 당신은 오다인데 자 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ถึง 하면 어디까지 도착했냐 라는 의미가 돼요. 뒤에 나이가 붙었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나요? 도착했나요? 라는 의미가 돼서 당신은 이미 어디까지 왔습니까? 라는 질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군มาถึงไหนแล้วค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5분 뒤에 도착합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주시냐? อีกประมาณ5นาทีก็ถึงครับ.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는 이제 다시라는 의미가 되는데 만약에 이크랑능 해주시면은 다시 한 번 이런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기 어떠한 의미로 쓰이냐 뭐뭐 뒤에 더라는 의미가 되고 뭐뭐 뒤에라는 의미가 돼서 한 5분 뒤에 5분 후에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브라만 해주시면은 약 대략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하나티 하면 나티가 분이에요. 그러면 대략 5분 후면 꺼등 5분 후면 꺼등 자체가 뭐뭐 후면 도착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대략 약 5분 뒤에 도착합니다 라는 표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다음 것도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너무 중요한 우리가 길찾기와 위치 설명하기를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태국 여행을 가셨을 때 태국인들한테 뭐뭐는 어디 있나요? 뭐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뭐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일단 총 2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뭐냐? 땡땡 장소가 나오겠죠. 장소 또는 사실 물건 또는 사람 아무거나 나와도 돼요. 그래서 땡땡이 you 어디에 있다 플러스 위치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예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봐주시면은 서울은 you 어디에 있다 T 어디에 브라텟 가올리 해주시면은 서울은 한국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동일한 의미지만 우리가 조금 다르게 써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위치 표현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미라는 동사가 나오고 땡땡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미는 가지고 있다는 인데 왜 이게 미가 쓰이죠?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은 사실 태국에서는 어떠한 장소가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소가 먼저 나오고 미 하고 그 대상이 나온다면 그 장소에는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봐주시면은 자, 티 프라텟 가올리 하면은 한국에 미손 하면은 서울이 있다가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땡땡이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만들어주는 표현인데요. 되게 쉬워요. 땡땡 유티나이 또는 땡땡 티를 생략을 해서 땡땡 유나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또 예문을 봐주시면은 군유티나이 해주시면은 군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고 요때 또 군유나이 해주시면 요것도 당신은 어디에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태국 갔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을 찾을 때 많이 요 문장을 많이 썼었는데요. 우리 화장실을 일단 태국어로 뭐라 그러냐? 방, 남 해서 물이 있는 방 해서 헝남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헝남 유티나이카 해주시면은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또는 헝남 유나이크랍 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태국 갔을 때 화장실 정도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요 문장들도 잘 연습을 해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대상을 어디다 넣어주시면 되냐? 땡땡이 유나이, 유티나이 앞에다 그냥 넣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아무거나 가져와 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라는 질문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위치 표현 활용 단어를 한 번씩만 같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이성으로 강 해주시면 이제 방향, 방면, 쪽이란 의미가 돼요. 그래서 밑에 봐주시면은 두 가지 요 반복부호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앞에는 짧게 뒤에는 길게 발음을 해서 캉캉 해주시면은 요거는 이제 옆이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사이, 삼성으로 사이 요렇게 해주시면 왼쪽, 좌가 된다. 그래서 왼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사성이죠. 요렇게 해주시면은 오른쪽, 우가 돼요. 그리고 요렇게 이성으로 해주시면 얘는 앞 또는 전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또는 사실 뭐 이제 어떠한 우리가 시간과 함께 쓰인다면 얘는 다음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아티시 위크 주가 되거든요. 아티나 해주시면은 다음 주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 또 얼굴이란 의미가 되기도 한다고 우리 예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얘도 다양하게 쓰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때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랑 사성으로 해주시면 얘는 뒤, 후가 되고요. 얘도 이제 시간과 함께 쓰인다면 뭐뭐 후에, 뭐뭐 뒤에가 되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신체 명사로 쓰인다면 등이 되기도 한다. 사실 나도 그렇고 랑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다 비슷한 조금 뉘앙스를 가지고 있긴 하죠. 근데 그때마다 어디에서 쓰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을 해가면서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일성으로 해주시면은 차를 세우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티니 가 해주시면은 티니 여기죠. 여기 세워주세요 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택시 탔을 때 여기 세워주세요 라는 표현은 티니 가 또는 티니 크랍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똥바이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직진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뚜롱 하면은 곧바로 바로란 뜻이 되고요. 바이 하면 가다니까 곧바로 가다 바로 가다 해서 직진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레이아웃 이렇게 삼성으로 해주시면 얘는 돌다, 회전하다 이렇게 꺾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우회전하다, 좌회전하다를 봐주시면 되게 쉬워요. 레이아웃 과
해주시면은 오른쪽으로 회전하다, 오른쪽으로 돌다 하니까 우회전하다가 되고요. lay outside, lay outside 해주시면은 왼쪽으로 꺾다, 왼쪽으로 회전하다, 좌회전하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들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만 건군 유티나이카 해주시면은 요건 이제 쉽죠. 당신의 집은 유티나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돼요. 그 다음 대답으로는 만 건봄 유캉나 크랍 해주시면은 캉나 하면 앞쪽이 되겠죠. 아까 캉은 방향 쪽이었고 나 하면 앞이었으니까 두 개. 그러니까 합쳐서 그냥 앞쪽 또는 뭐 앞이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의 집은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똥빠이 캉나 하면은 앞으로 직진하고 레 그리고가 되죠. 레 삼성으로 그리고 lay outside crap 해주시면은 좌회전하세요가 된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똥빠이 캉나 레 lay outside crap 해주시면은 앞쪽으로 직진하고 좌회전하세요. 란 의미가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예문 봐주시면은 캉랑 해주시면은 뒤쪽이 되겠죠. 어디 뒤쪽? 롱리안 해주시면은 롱리안 학교죠. 학교 뒤쪽에 봐주시면 장소가 먼저 나왔죠. 그러면 유보다는 미가 나올 확률이 크겠죠? 봐주시면 미가 나와 있네요. 미반 콩폼 크랍 해주시면은 저의 집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봐주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까 뭐 나라든지 랑 요런 애들은 항상 우리는 학교 앞 또는 뭐 집 앞, 뭐 학교 뒤 요런 식으로 장소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는데 태국어는 항상 반대니까 반대로 이 앞과 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주변에 있는 장소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앞이라면 앞을 먼저 쓰고 캉나를 먼저 쓰고 뒤에 롱리안 학교를 써주시면 된다. 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태국의 주소를 한번 봐주시면은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 건군 유티나이카 너무 쉽죠? 당신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 이제 우리 집은 어디에 있냐? 라고 할 때 반 건봄 유티 어디에 있습니다가 이제 장소가 나오겠죠. 단논 해주시면은 단논이 뭐냐? 도로가 돼요. 도로, 길이 되고요. 수쿠밋 해주시면은 수쿠밋, 우리 수쿠밋이라고 태국 가시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쿠밋 서이 해주시면은 태국에서 이제 이 주소명을 보시면은 영어로 SOI 소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소이가 뭐냐? 여기 서이가 되는데요. 태국어로 서이라고 하면은 골목이 돼요. 그래서 골목인데 몇 번째 골목이냐? 26 크랍 해주시면은 26번 골목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저희 집은 수쿠미토로 26번 골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쭉쭉쭉 나오겠죠.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태국도 도로명 주소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도로가 있고 그 골목 이제 호수로 골목 번호로 찾아가 주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탄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스쿠밋 또는 다른 도로라면 다른 도로 이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you와 me의 차이점을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예문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군퍼 유 머리삿 해주시면은 자 아버지는 유 어디에 있다가 되죠. 머리삿 해주시면 뭐죠? 회사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회사에 계신다라는 아버지가 회사에 있다라는 존재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군퍼 미 머리삿 해주시면은 아버지는 미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죠. 그래서 회사를 가지고 계신다 가지고 있다가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유는
어디 어디에 있다, 존재하다가 되고요. me는 무엇 무엇을 가지고 있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예문 두 가지를 봐주시면은 봄, 저는 미크럽 그로할래요 해주시면은 미크럽 그로할래요 해주시면 가정이 있다, 이미 결혼했다 라는 의미라고 예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저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이미 있습니다. 라는 무엇 무엇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봄,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값, 크럽, 크로아 해주시면은 값은 with라고 했죠. 누구누구와. 그러면 이때 you는 어디 어디에 있다, 살다가 돼서 저는 가족과 함께 삽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you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어디에 있다, 존재하다, 살다, 거주하다가 돼요. 그래서 주어가 you 나오고 장소가 나온다면 주어는 그 장소에 있다, 살다, 존재하다가 되고요. me 같은 경우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가 돼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 주어는 me 나오고 그 주어가 가지고 있는 이 뭐 대상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나와서 주어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 해서 요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간혹 해석을 할 때 주어는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석이 되다 보니까 요게 me와 you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신데 you 같은 경우는 주어가 메인이 돼서 주어가 어디 어디에 있다가 되는 거고 me 같은 경우는 주어도 물론 메인이긴 하지만 목적어가 무조건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어는 어떠한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 you와 me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 정말 많이 쓰이다 보니까 많이 예문을 봐주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마 나오겠지만 사실 me와 you가 같이 쓰이기도 해요. 같이 쓰이기도 한다는 점. 왜냐하면 의미를 합쳐서 쓸 수도 있거든요. 무엇을 어디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너무 또 띄어서 보는 것보다는 각각의 의미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시지만 어떠할 때는 또 같이 쓸 수도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태국어에서 장소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들과 어디 어디에 무엇은 어디 어디에 있나요? 라는 표현들을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 회화에서 정말 너무 많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는 주로 장소를 얘기를 했지만 굳이 장소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물건도 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무트, 유티나이 해주시면은 핸드폰 어디에 있어? 요렇게 또 되겠죠. 그리고 군유티나이 당신 어디에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것처럼 그 정말 다양한 대상과 함께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많이 공부를 해주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밌는 회화들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